스튜디오의 조명이 꺼지자 관객석 위로 어둠이 물결처럼 번졌다. 숨이 막힐 듯한 정적 헤드셋을 고쳐 쓰는 스태프들의 미세한 떨림 카메라 붐이 천천히 고개를 드는 소리까지 들렸다. 무대 뒤편에서 전유진의 실루엣이 스크린에 스치며 멈춘 순간 진행 스태프가 손가락 셋을 접었다. 셋, 둘, 그리고 원. 그때였다. 예고되지 않은 그림자가 조용히 계단을 내려왔다. 이찬. 조명이 아직 켜지지 않았는데도 그의 발걸음은 묘하게 확신에 차 있었다. 마치 모든 장면이 이미 그의 머릿속에서 수없이 리허설된 것처럼. 첫 곡이 끝나자 스튜디오는 박수의 파도에 잠겼다. 전유진은 숨을 고르며 귀 뒤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다. 그때 이찬이 무대 중앙으로 다가오더니 마치 실수인 듯 그러나 의도적으로 보이는 각도로 자신의 이니어를 뽑아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작고 투명한 기기, 그리고 그 안에서 아주 낮은 볼륨으로 흘러나오는 남자의 목소리. 지금 바꿔. 전유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이어진 것은 계획에 없던 키 체인지, 그리고 즉흥적인 프레이징. 그녀의 목소리는 벼락처럼 곤두서며 곧바로 어둠을 가르는 검은 번개가 되었다. 관객은 환호했지만 무대 감독은 모니터를 두드렸다. 대본에도 큐시트에도 없는 흐름이었다. 두 번째 곡의 브릿지. 카메라 3번이 전유진의 클로즈업을 잡는 사이 이찬은 슬며시 뒤로 물러났다. 조명의 사각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맹점 속에서 그는 마치 암호를 풀 듯 손가락으로 내 박을 그려 보였다. 그녀는 한 박자 일찍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곡의 껍질이 갈라지듯 구조가 뒤집혔다. 예정된 리프레인이 돌연 도입부로 변주되며 오케스트라 샘플은 고요하게 뒤로 미끄러졌다. 음향 감독은 헤드셋을 부여잡고 욕설을 내뱉었지만 객석은 더 큰 파도에 휩쓸렸다. 그 변주는 계산된 혼란이었고 혼란은 곧 서사였다. 그 서사의 중심에서 전유진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선율을 재봉틀처럼 박아나갔다. 누군가가 그녀의 등에 보이지 않는 지지대를 세워준 듯. 이찬의 충격적인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세 번째 곡을 앞두고 그는 관객 앞에서 처음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이 무대의 세부 설계, 그리고 오늘의 즉흥은 제 이름으로 남지 않을 겁니다. 짧은 침묵 후 그는 스크린에 띄워진 세 글자를 가리켰다. EC. 현장 스태프 몇 명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익명의 편곡자, 정체불명의 가이드 보컬, 여러 프로그램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던 신비한 이니셜. 몇 달간 음악계에서 유령처럼 떠돌던 그 이름이 마침내 자신을 가리킨 것이다. 그동안 저는 계약상의 이유로 그리고 실험을 위해 익명으로 이 프로젝트를 이끌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트리거를 당깁니다. 순간 화면이 전환되었다. 리허설실의 거친 녹음 파일, 악보 가장자리의 낙서 같은 코멘트들, 브리지에서 숨을 길게 여기서 관객의 심장이 멈출 틈을 줘라. 전유진의 데뷔 직전 누군가 남긴 세심한 지시들이 흘러갔다. 마지막 영상은 어젯밤의 것이었다. 벽시계는 새벽 2시 43분을 가리키고 전유진은 마이크 앞에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이 실험이 실패하면 제 이름을 지워주세요. 하지만 성공한다면 무명으로도 빛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플로어 매니저의 손이 떨렸다. 이것이 단순한 깜짝 콜라보가 아니라 치밀하게 설계된 익명 동반 프로젝트였다는 폭로였다. 그리고 바로 그 익명이 이찬 자신이었다는 자백. 공기는 진공처럼 응축됐다 터졌다. 관객석 앞줄의 어떤 이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고 조명 감독은 본능적으로 페이더를 올렸다 내렸다. 혼란을 빛으로 번역하는 기술. 반사판 너머에서 전유진의 눈가가 반짝였다. 그녀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럼 지금 이름을 부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걸 해볼게요. 네 번째 곡. 악보에는 없는 무곡 우큐이 시작됐다. 무대 뒤편에서 스테이지 박스가 밀려 나오고 그 위에 놓인 건 낡은 카세트 레코더 하나. 재생 버튼을 누르자 거친 테이프 노이즈가 흐르고 어린 소녀의 허밍이 이어졌다. 아무 장식도 보호막도 없는 목소리. 전유진의 과거였다. 그 위에 현장의 밴드가 그리고 이찬의 건반이 서서히 덧이 펴졌다. 과거와 현재가 두 겹으로 포개지며 소리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클라이맥스에 이르러 이찬은 건반에서 손을 떼고 마이크를 전유진에게 넘겼다. 그 순간이야말로 스태프들이 경악한 장면이었다. 대본에 따라가기 재생을 중지하고 생방송에 준하는 녹화에서 정원을 그녀에게 위임하는 위험천만한 선택. 모든 책임은 무대 위 한 사람의 호흡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그 위험은 곧 결실로 바뀌었다. 전유진은 호흡을 가다듬더니 테이프 속의 소녀에게 속삭이듯 노래를 걸었다. 괜찮아. 이제 내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돼. 후렴이 솟구치자 객석은 침묵으로 끌어올랐다. 눈물과 전율이 같은 속도로 번졌다. 이 무대는 명예를 향한 직선이 아니었다. 익명과 실명 보호와 해방 설계와 우연히 교차하는 미로였다. 엔딩. 모니테오에는 단 한 줄의 크레딧이 떠올랐다. Arrangement and Course Direction EC. 그리고 그 옆에 아주 작게 깨알 같은 글씨로 덧붙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 당신이 들은 것이 전부다. 녹화가 끝나고 스튜디오의 조명이 모두 켜졌을 때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다. 이것이 연출된 스턴트였는지 혹은 음악을 위한 정직한 모험이었는지 누구도 단정할 수 없었다. 다만 분명한 건 그 밤 이후로 무대라는 단어가 조금 달라졌다는 사실이었다. 불러진 이름이 아니라 숨겨진 호흡이 서사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의 용기는 가장 조용한 순간에 가장 크게 울린다는 것. 복도 끝에서 이찬이 기자들에게 짧게 말했다. 폭로 글쎄요. 우리는 그저 소리의 진짜 주인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는 더 말하지 않았다. 전유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오늘 무대의 반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반은 온전히 제 것이었어요. 그 말이야말로 어젯밤의 비밀을 완성한 마지막 문장처럼 느껴졌다. 폭로는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한 칼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서로를 지켜내기 위한 방패이기도 하다. 그날 밤 칼과 방패는 같은 손에서 나왔다. 그리고 스튜디오는 오래 남는 여운으로 가득 찼다.